안녕하세요. 예, 연문서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치과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디지털 서지칼 가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임플란트 업체나 또는 기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디지털 서지칼 가이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올바른 사용법도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서 저랑 있었던 케이스 같은 것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이 순서는 일단 디지털 서지컬 가이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것인가를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인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지컬 키트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서지컬 가이드를 응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오늘 공부의 어떤 내용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무엇이 이런 서지컬 가이드인가, 이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무엇이 서지컬 가이드인가는 정의를 내려보기도 하지만 또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지컬 가이드라는 게 옛날에는 초보자가 쓰는 단순한 플라스틱인가 이렇게 인식이 되었으나 요즘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이 서지컬 가이드라는 게 초보자가 쓰는 단순한 플라스틱에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그거 이외에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지컬 가이드를 여러 역사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여러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또 어떤 원장님들은 이걸 5세대로 구분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세분을 하게 되면 너무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대략적인 개념에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이 서지컬 가이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서지컬 스텐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날로그 필름을 쓰고 그냥 모델을 써서 거기에 레진을 부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걸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임플란트를 심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몇 배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련회 때 이걸 많이 만들어 봤는데 정말로 밤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이 쓰실 줄 알고 만들어 놨는데, 어떤 때는 안 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쓰시지도 않고, 또 만들었다고 해서 꼭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엑스레이를 CT를 찍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대략적인 이 모델과 파노라마를 보면서 드릴이 지나가는 경로 정도를 예측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너브나 상악동 같은 거를 제대로 알아서 완벽한 수술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용성에 비해서 만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점점 사장되고 있고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반드시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1세대 가이드이긴 하지만 요즘에 점점 사장이 돼 가고 있죠. 반면에 이제 2세대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이 2세대 가이드는 사실 나온 지는 10여 년 정도가 됐죠. 유럽에 있는 회사들이 이 2세대 가이드를 만들었을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첫 번째 문제점은 이러한 2세대 가이드들이 만들어지려면 먼저 덴처를 만들어서 끼고 찍고, 그 다음에 또 덴처만 따로 찍고, 이런 듀플리케이션, 복제 덴처를 이용한 정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CT를 찍는데 이 CT의 당시만 해도 지원도가 그리 좋지가 않았고, 세 번째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도 저하고 어떤 컨펌을 하거나 이런 정도로 어떤 요즘 같은 SNS를 이용해서 컨펌을 하는 과정, 또는 프로그램에 어떤 굉장히 좋은 완성도가 있었거나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2세대 가이드에서 이 프로그램은 저와 관계없이 임의로 그쪽에 있는 기사가 만들어져서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 CT 파일을 보내서 이 프린터, 지금 요즘에 이용하는 프린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의 프린터로
당시에 출력을 해와서 이걸 환자 입안에 넣게 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유럽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실제로 그 다음에 이 드릴을 가이드하는 역할 이외에 그 이상의 어떤 요즘의 3세대 가이드가 요구하는 보철물이라든지 그 위에 올라가는 커스텀 어버트먼트, 그 다음에 PMMA로 이용한 템포라리,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키트 자체가 유니버설 키트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각 회사에 맞는 임플란트 픽스처를 소화할 수 있는 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계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너무 비쌌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부분적 사용만 되었고 계속 명명을 유지하면서 나오게 되었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3세대 가이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분명히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스캐너를 직접적으로 바로 이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트라오랄 스캐너가 붐인데, 이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캔을 하는 이런 파일과 함께 CT를 찍어서 CT 파일이 같이 동시에 보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된 디자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디자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이 이루어지면 이게 바로 이 술자한테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술자는 거기서 바로 이 디자인에 대한 컨펌을 하게 되고, 컨펌이 완료된 뒤에 이렇게 서지컬 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서지컬 가이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템포라리 크라운과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가 동시에 제작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환자는 임시 덴처 대신에 고정된 픽스드 보철물을 물론 위에 크라운은 템포라리 크라운이긴 하지만 바로 당일날 끼우고 갈 수 있는 혁신적인 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보시면 이렇게 당일날 커스텀을 연결하고 당일날 이렇게 템포라리로 끼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 것이죠. 지금 보시면 대략적인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환자가 와서 환자분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스캔을 하는 과정이 있고, 디자인하는 과정, 그리고 프린팅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시술을 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보통 한 클릭 내에서 2, 3일 내에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술자가 원하는 방향과 술자가 원하는 보철물, 환자가 원하는 방향들이 한꺼번에 다 맞아서 떨어지는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3세대 가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다루어질 내용은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지컬 가이드에 대해서 일반적인 많은 질문들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몇 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가이드 없어도 수술 잘할 수 있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이드 나는 수술 없어도 패스도 좋게 심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사고 안 내고 잘 심을 수 있어.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후반부에 나올 케이스를 보시면 저건 가이드 없으면 수술이 안 되겠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가 꼭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택시를 모시는 분들이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 그거 없어도 길 잘 찾아갈 수 있어. 물론 그렇게 얘기하고 안 달고 다니시는 분이 꽤 됐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택시에 내비게이션이 없는 택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길도 잘 하시는 분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더 좋고 더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가이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이드 없어도 수술 잘할 수 있다는 저 같은 사람도 요즘에는 거의 모든 케이스를 가이드를 만들어서 수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들을 조금 버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환자한테 가이드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고, 또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환자한테 설명을 하면 그 비용을 흔쾌히 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좀 더 자료를 많이 모으고 환자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분명히 비교를 하면서 꼭 가이드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필요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가이드를 하게 되는 시절이 오면
당연히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이 될 거니까요. 정확하긴 해. 물론 안 정확할 때도 있습니다. 환자한테 어댑을 했는데 어댑이 좀 틀어졌다거나 예를 들면 제작하는데 오류가 났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지만 이 정확도는 우리가 낼 수 있는 이런 사고에 비해서는 비교적 굉장히 큰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이드를 끼우니까 구치부에서 사용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과거에 2세대 가이드들이 보통 스트레이트 드릴 15mm짜리에다 스타파를 끼우는 이런 형식의 유니버설 키트들을 많이 썼는데요. 요즘에는 전용 키트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거의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거의 모든 케이스의 가이드를 쓰고 있는데 안 들어가서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노하우와 그다음에 핸즈온, 그리고 또 하나가 키트의 개선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키트의 개선과 슬리브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요즘에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 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 과거에 이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세대 가이드 때는 유럽에 갔다 와야 되고 먼 나라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한 달가량 걸리는 경우들이 많았으나,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이 보통 며칠 내에 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과내 3D 프린터가 혹시 있다고 하면은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가이드를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3D 프린터가 치과내에 있기 때문에 오전에 와서 스캔하고 오후에 수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까지 현재는 속도를 끌어올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환자한테 며칠 기다리면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수술을 해드리겠습니다. 좋고 안전한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환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해주시고 오래 걸리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이드라는 게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서 저는 충분히 예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저 말고 제 선배님께서 하신 케이스인데, 팔로우 케이스가 오랫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4번 루트 프랙처가 있었기 때문에 14번과 15번을 발치를 하고 14, 16, 17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치를 해야 되는 발치 즉시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렇게 루트 프랙처가 있는 부분을 발치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되면 다 잇몸을 열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한참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케이스였으나 이 경우는 바로 로딩을 할 걸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가이드를 디자인하는 디자인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14번은 4.5에 11mm를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을 하고 발치 즉시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다가 약간의 그런 봉그래프트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개의 픽스처를 묶어서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게 되면은 커스텀을 쓰셔도 좋지만은 커스텀을 굳이 쓰지 않아도 기존의 스탁 어번트먼트 내에서도 패스가 너무 잘 맞기 때문에 굉장히 보철도 쉽고, 또는 밀림 같은 과정이 거의 필요 없는 상태로 만들어낼 수 있어서 보철도 용이하고 굉장히 편하게 되죠. 15번은 파닉으로 처리를 하고 16번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 여기는 상악동 거상을 약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17번은 바이코티칼 픽세이션만 해서 이렇게 4개의 치아를 3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만들어내기로 마음을 먹고 이 과정대로 가이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비저널 템포라리 브릿지가 같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새 보철물을 가지고 이제 가이드 수술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마무리를 한 다음의 모습입니다. 당일날 커스텀을 끼우고 템포라리까지 넣어서 마무리를 한 모습이고요. 이렇게가 당일날, 그것도 한 30분 정도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임플란트를 이렇게 3개를 원하던 위치에 식립을 하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플랜상에서 이렇게
14번은 발치 즉시로 이 위치에 심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위치에 정확히 심겨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6번은 상악동을 약간 거상하고 거기에 약간의 봉그래프트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식립된 걸 보면 계획대로 그대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을 보겠습니다. 17번은 바이코티칼로만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바이코티칼로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립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시간 내에 식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건너뛰어 보면 이렇게 상악동 골리식을 할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상악동 골리식 키트를 쓰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악동 골리식 키트마저도 전부 가이드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키트로 개선이 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과정으로 시간 관계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라리 브릿지가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끼울 수 있는 지그 역할도 같이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고 약간의 교합 조정만 겹쳐주게 되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35분 정도 걸렸죠. 요 기간 내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가이드를 한번 팔로우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정말로 좋은 결과물을 나타내는가를 본 건데 뭐 이게 이제 최종 보철물이 들어가고 난 건데 결과는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봉합을 하거나 째거나 꼬매지 않은 아주 깔끔한 수술이 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이제 디지털이 되다 보니까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이용해서 보철물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처음 세팅하고 난 다음에 최종 보철물을 세팅하고 난 사진이고 약 2년여가 지난 다음에 팔로우업을 한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본 덴시티나 그다음에 마지널 본이 로스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